요즘 들어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금방 상처받고 평소 같으면 웃고 넘길 일에도 괜히 마음이 더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 누구에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혼자 끌어안고 있기에도 무겁죠.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앞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께 단언하겠습니다. 이 변화는 절대 약해진 마음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정교해진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은 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각이 더 밝아집니다. 젊을 때는 내 감정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야 했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숨겨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더 이상 소음을 견디지 않으려 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려고 섬세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호를 예민함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나를 지키기 위해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의 계절을 지나왔고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왔고 너무 많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깊게 사람과 상황을 읽어냅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감정의 감각도 자연스럽게 정밀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예민함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섬세해지는지, 왜 작은 자극에도 더 민감해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나를 지키기 시작했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민함은 더 이상 결점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가장 따뜻한 경고등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예전보다 더 섬세하게 반응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머물고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던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예전보다 약해진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약해진 마음이 아니라 더 정밀해진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마음이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미세한 신호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마음은 바쁜 생활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상황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느끼기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상처를 느끼기보다 버티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면 내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시간도 여유도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신호들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차분해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해야 할 역할들이 하나둘 가벼워지면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한 감정의 파동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예민함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감정의 감각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경험을 통해 단단해지고 동시에 더 정확해집니다. 상처가 많아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느끼는 대신 상황을 견디고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 상황은 나에게 불필요하다. 같은 미세한 판단을 훨씬 빨리 내리게 됩니다.
이 판단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그 감정을 예민함으로 오해할 뿐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반응폭은 줄어들지만 감정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감정과 불필요한 감정을 구분하는 필터가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말에도 웃고 울고 모든 감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지금은 느껴야 할 감정과 흘려보낼 감정을 훨씬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반응을 우리는 스스로 예민하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예민해졌다는 건 감정의 근육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눈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상황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예전보다 더 섬세하게 감정이 반응하는 것도 모두 경험이 쌓여 생긴 감정의 정확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마음이 나에게 주는 가장 솔직한 안내서 같은 것입니다. 예민함은 마음이 보내는 이제는 내 감정을 더 소중히 다뤄도 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부터 마음의 평온은 시작됩니다. 예민함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부드럽게 이해하고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잔잔한 호수처럼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예민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 더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민함은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전략 모드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내가 왜 이러지? 라는 불안이 크게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갈등을 겪고 많은 감정을 소비하며 살아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퉈도 금방 회복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참아냈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나중에 풀자 하고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음은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돼. 괜히 힘 빼고 싶지 않아. 굳이 감정 소모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아주 작은 말이나 태도에서도 마음은 빠르게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바로 우리가 예민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의 마음이 가진 가장 큰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오해, 이 모든 걸 예전처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음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빠르게 반응하고 빨리 경고등을 켜고 여기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정의 우선순위가 더 정확해진다고요. 젊을 때는 10가지 감정이 동시에 흔들렸다면 지금은 그중 딱 필요한 감정 하나만 선택해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정확한 방향으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민함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날카로워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선택지가 똑똑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의 증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마음이
스스로를 쉬게 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은 회복되고 충전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예민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건 외톨이가 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예민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지혜이며 마음이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처가 많으면 예민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건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민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처가 많아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져서, 그리고 그 경험이 마음의 감각을 더 깊고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마음은 세상을 처음 겪는 마음이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누군가의 말투도 사람들의 행동도 예상치 못한 상황도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거칠고 크게 반응합니다. 세상을 읽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은 더 크게 흔들리고 더 넓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계절을 건너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내고 웃음과 눈물의 순간들을 충분히 지나오면 마음은 특정한 패턴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마음이 세상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읽어내게 해줍니다. 이 감정의 정밀함을 우리는 흔히 예민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표정 변화 하나만으로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번의 말투 변화만으로도 상대가 오늘 어떤 감정 상태인지 알아차립니다. 예전에는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일도 지금은 한 번만 보고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런 감정의 정확함은 상처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사실 상처만 많았다면 마음은 더 무뎌지거나 더 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를 겪고도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신경 쓰고 여전히 상황을 섬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진 마음이 아닙니다. 견디면서 발전한 마음의 능력입니다. 상처는 마음을 쑤게 만들었지만 경험은 마음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견디며 얻은 감정의 지혜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폭은 줄어들지만 감정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이 예전처럼 넓게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에 마음이 크게 반응했다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미세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반응이 자신의 감정에 바로 닿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민함은 마음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쳐버린 마음은 예민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한 느낌이죠. 그런 상태는 예민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민함은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고 마음의 촉이 움직이고 있고 나를 보호하려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의 움직임은 살아온 시간만큼 깊고 섬세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예민해졌지? 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 입니다. 예민함은 마음의 경고등이 아니라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관계는 너무 무거운지, 어떤 상황은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지 감정의 예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없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예민함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경험이 만든 가장 정교한 감정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조금씩 거리를 두고 싶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외롭지 않기 위해 약속을 찾아다녔던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채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로가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예전보다 외로움이 더 커진 걸까? 아니면 내가 점점 고립되는 걸까?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외로움도 고립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마음이 회복하려는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너무 많은 감정과 사람을 감당해온 마음이 이제 조용히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젊은 시절처럼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고요한 시간 안에서 더 많은 회복을 느끼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변화를 부정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가장 건강한 심리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더 이상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할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반응, 분위기 이런 요소들을 자동으로 읽어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지혜는 이런 감정 노동에 더 신중해집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속삭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더 단순한 관계, 더 편안한 대화, 더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민함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서는 늘 감정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상대의 말에 대한 해석, 눈치, 분위기 판단 같은 보이지 않는 감정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런 감정 소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은 비로소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고 내 감정의 원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예민함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의 템포는 차분하게 안정됩니다. 이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마음이 원할 때 따뜻하게 응답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운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조용한 밤과 고요한 새벽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삶이 텅 비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로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균형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적게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는 바로 후자,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단단히 세우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흐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예민해지면 제일 먼저 이 감정 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곤 합니다. 예민함 자체가 불편하고 감정이 요동치면 몸도 같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고 하고 눌러보려고 하고 어떨 땐 일부러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피할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감정이 예민해졌을 때 필요한 방식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은 예민함이 오래 머물지 않고 반대로 이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감정 하나가 며칠씩 마음을 붙잡아 놓기도 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닮아 있습니다. 파도는 막는다고 멈추지 않고 파도를 손으로 누른다고 잦아들지 않습니다. 파도가 지나가도록 두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억누르면 휘몰아치고 무시하면 더 크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대로 느끼게 허용하면 감정은 90초 안에 자연스럽게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평생 감정을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잘 참고 버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느끼기보다 누르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고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은 오히려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자잘한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감정의 파도를 버티려고 할수록 몸과 마음은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지켜보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는 감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 전체가 요동칩니다. 하지만 감정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면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태풍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날씨처럼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화났어. 이건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지금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네. 이건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가 생긴 상태입니다. 단 12초 만에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이유는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에게 머물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허용하면 감정은 훨씬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그래,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야. 근데 괜찮아.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예민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의 의미를 덧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감정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붙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감정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감정은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민함은 힘을 잃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지나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단단해지고 삶은 훨씬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일상은 속도를 늦추는데 우리의 마음만은 여전히 과거의 빠른 페이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느린 존재입니다. 생각은 빨라도 감정은 천천히 움직이고 몸은 더 천천히 변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느린 마음에게 끊임없이 빠르기만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보, 빠르게 변하는 관계, 계속되는 선택과 판단들. 젊을 때는 이 속도를 억지로라도 따라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가 되면 마음은 더 이상 그 속도를 감당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템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예민함 중 상당수는 사람 때문도 상황 때문도 아니라
속도 차이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느리게 숨쉬고 싶은데 생활은 여전히 너무 빠르게 굴러가고 이 두 리듬이 충돌할 때 마음은 예민함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삶의 속도를 마음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 속도를 낮추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아주 작고 느린 템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12분 천천히 몸을 깨우는 일, 차를 마실 때 핸드폰을 멀리 두는 일, 말을 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가다듬는 일, 식사할 때 적어도 한두 숟갈은 천천히 씹는 일. 이 아주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속도, 가정에서는 가족의 속도, 사회에서는 사회의 속도에 발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속도는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속도를 정할 권리는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속도, 내 몸이 무리하지 않는 속도, 감정이 부드럽게 따라올 수 있는 속도. 이 속도에 맞추는 것이 예민함을 가장 자연스럽게 줄이는 철학적 방법입니다. 천천히 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리게 사는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속도가 맞춰지면 마음은 불필요하게 튀지 않고 갑자기 흔들리지 않으며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민함은 느린 속도 속에서 점점 둥글고 편안한 감정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민함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변화는 사실 인생 후반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주는 재정비 시간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마음은 너무 많은 일을 견뎌냈고 너무 많은 감정을 받아들였으며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마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어두었던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지친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차분하게 다시 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예민함은 바로 이 재정비 과정의 표지판 같은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제대로 정리될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에게 맞추고 해야 할 일을 해결하느라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한쪽 구석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이제야 제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 재정비 시기에는 마음이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작은 말에도 반응하고 누군가의 태도에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상황에서도 감정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빠진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정리하고 회복하려는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참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관계를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정리할 차례야. 그래서 예민함이라는 매끄럽지 않은 감정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민함은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 신호이고 나를 돌보라는 마음의 요청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를 먹으면 속이 둥그러진다는 말은 시간이 해결해 준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예민함의 시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은 둥그러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예민함은 폭풍이 아니라 폭풍을 앞두고 마음이 정비하는 작은 파동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겪는 변화는 마음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태어나려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어느 조용한 지점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예민함, 흔들림, 고요함을 향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며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적은 시간을 허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 변화들은 늦게 찾아온 마음의 재정비 시간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반응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숨결을 더해드렸다면 진심으로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여러분께 오래 조용히 그리고 깊게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는 늘 여기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